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소리를 낼 수 없는 곳에 있어서 연습은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분석만이라도 꼭 하시고 제 영상을 보시면 여러분께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비트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빌어먹을부터 수준이고만, 두 번째는 하여간부터 꼬이고까지. 네, 여러분도 이렇게 비트를 나누셨나요? 제 생각에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비트를 나눴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저는 이렇게 비트를 나눈 것이 아니고요. 네, 이렇게 비트를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빌어먹을부터 쉬 늙어, 두 번째는 배기는부터 꼬이고까지. 그럼 제가 왜 이렇게 비트를 나눴는지 첫 대사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대사를 보니까 이 인물 순보는 지금 화가 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칼한테 화풀이를 하고 있죠. 자, 그럼 이 칼은 어떤 칼이냐? 네, 삼복날 개 잡을 때 쓰던 칼이에요. 그런데 이 순보가 지금 정말로 삼복날 개 잡을 때 쓰던 칼을 들고 있을까요? 자, 그 다음 대사를 볼게요. 이 대사를 보면서 여러분 일상에서 무엇인가를 깎으려고 하는데 그 껍질 두께가 두껍게 깎여져서 뭔가 불편하거나 화가 났던 적이 있을까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죠? 네, 사과죠, 사과. 그래서 저는 이 순보가 지금 사과를 깎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자, 여러분은 대사를 분석할 때 이 대사 안에 있는 그 내용이 정확하게 설명되어져 있지 않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나요? 그냥 포기하고 넘어가시나요? 아니죠. 제가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대사를 통해서 추론을 하시면 됩니다. 그 추론에서 나온 결과가 이 대사 전체의 정당성에 어긋나지만 않는다면 그러면 그 추론에서 나온 결과를 믿고 연기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욕간걸은 이 사과가 그만큼 작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있는 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작다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 칼이 어떤 칼이냐? 삼복날 개 잡을 때 쓰던 칼. 여러분, 삼복날 개 잡을 때 쓰던 칼로 사과를 깎겠습니까? 안 깎겠죠. 그러니까 이 칼이 진짜로 삼복날 개 잡을 때 쓰던 칼이 아니라 그만큼, 그러니까 개를 잡을 수 있을 만큼 큰 칼이다. 그 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사과가 육간걸 할 만큼 작게 느껴진다. 그러니 이 작은 걸 깎으려면 어떤 칼이 필요하겠어요? 과도죠. 지금 이 순보한테 필요한 것은 과도인데 과도가 지금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 큰 칼로 깎다 보니 껍질이 계속 두껍게 깎여질 수밖에 없죠. 여러분 사과 과도가 아닌 뭐 부엌칼 큰 걸로 깎아보신 적 있나요? 껍질 두껍게 깎여집니다. 그러니까 순보가 지금 화가 난 거죠. 그런데 이 모든 게 다 누구 탓이냐? 여기 하여간이라는 말이 모든 걸 다 담고 있습니다. 하여간 선주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 명을 재촉해서 내가 쉬 늙는다. 이게 못 살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결론은 순보가 화가 난 이유는 칼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선주가 문제이다. 그럼 제가 비트를 왜 이렇게 나눴는지 이제는 여러분 이해가 가시죠? 첫 부분 빌어먹을부터 쉬 늙어까지는 선주 때문에 화가 난 순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아래 배기는부터 꼬이고까지는 순보가 바라보는 선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첫 부분은 살펴봤으니까요. 이제는 아랫부분 순보가 선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보는 선주에 대해서 총 3차례에 걸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이 세 부분에 공통점이 있다는 거 혹시 발견하셨나요? 네, 각 부분마다 끝에 말줄임표가 있죠. 이 말줄임표는 뭐죠? 말을 하다가 말을 줄이는 것, 그러니까 말을 멈추는 것. 그러면 말을 하다가 왜 말을 멈추시죠? 감정이 바뀌기 때문이죠. 저는 이 점점점이 순보가 선주를 비난하다가 감정을 누그러뜨리는 걸로 보여집니다. 누그러뜨리고 또 누그러뜨리고 또 누그러뜨리고. 그런데 첫 번째 점점점을 보니까 그래도 선주가 딸이기 때문에 감정이 누그러졌지만 그 분이 풀리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선주에 대한 비난이 다시 시작됩니다. 두 번째 점점점을 봐도 감정이 누그러뜨려졌지만
아직 분이 풀리지 않아서 또 다시 그 비난이 또 시작되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세 번째 점점점 역시 감정을 누그러뜨리긴 했지만 다시 또 선주에 대한 비난이 시작되는 거 아닐까? 그렇죠? 여기서 여러분이 결정을 하시면 돼요. 여기에서 감정이 완전히 누그러졌다. 그래서 다른 상황으로 변했다. 아니면 여기서 또다시 선주에 대한 비난이 시작될 것이다. 여기서 여러분이 어떤 결정을 하시던 그 결정이 바로 후사가 되는 겁니다. 후사 얘기가 나온 김에 그럼 전사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 전사에서 순보는 뭘 하고 있을까요? 그야 당연히 사과를 깎고 있겠죠. 그런데 사과를 깎을 때 굉장히 화가 난 모습으로 씩씩거리면서 굉장히 힘들게 그렇게 사과를 깎아야 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제시대사니까 소품을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마임으로 이 연기를 해줘야 되는데 사과의 크기, 칼의 크기 이걸 잘 고려해서 연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 어느 순간에는 사과나 칼이나 이거 집어던지는 그런 연기를 할 수도 있는데 그때에도 잘 주의해서 연기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키워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키워드 뭐였죠? 네, 말의 뜻. 그러니까 말의 뜻을 모르면 분석 자체가 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말의 뜻을 잘 이해해야 여러분이 연기를 잘할 수 있는 겁니다. 먼저 삼복날 개 잡을 때 쓰던 칼. 삼복날. 삼복날이 뭐죠? 여름철에 몹시 더운 기간에 초복, 중복, 말복 이 세 날을 합쳐서 삼복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삼복날에 개를 잡을까요? 더위에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몸보신을 하게 되는데 요즘에는 이제 주로 삼계탕을 먹죠. 그런데 옛날에는 보신탕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보신탕은 이제 게장국이라고 하고 게장국은 개고기국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요즘에는 그 반려견 때문에 삼계탕을 많이 먹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치킨을 먹기도 하더라고요. 다음은 이 쉬 늙어에서 쉬는 그 쉽게 늙는다 그런 뜻이죠. 이건 뭐 모르는 분들은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혹시나 해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이제 선주에 대한 설명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기는 참해 보이는데 그러니까 보이기에는 참하게 보이는데 겉모습은 참해 보인다는 거죠. 그런데 어떠한 일을 하게 되면 엄벙덤벙 선머슴 같다. 선머슴은 차분하지 못하고 덜렁거리는 그러니까 매우 거칠게 덜렁거리는 사내 아이를 말하는 거죠. 개구쟁이. 그러니까 겉모습은 참해 보이는데 실상은 엄벙덤벙. 겉모습은 여잔데 실상은 선모습이다. 다음요. 먹기는 악귀인데다 하는 일은 장승이고. 이거는 속담입니다. 지금 순보가 속담을 인용한 거예요. 여기서 악귀는 입이 엄청 큰 생선이에요. 그러니까 머리가 엄청 커요. 몸에 비해서. 그래서 입도 엄청 크죠. 여러분 혹시 그 아귀찜 먹어봤나요? 네, 그 아귀입니다. 그리고 장승은 시골 마을 가면 그 마을 앞 그 길가에 나무 기둥인데 사람 얼굴 새겨서 이렇게 세워두는 거 있잖아요. 그게 장승입니다. 그래서 이 말의 뜻은 뭐냐면 많이 먹기는 하는데 일은 하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다음은 손발엔 웬 가시가 그리 많이 달렸는지. 여기서 가시는 가시죠, 가시. 그런데 그 가시를 좀 세게 표현해서 이제 가시라고 이렇게 표현된 겁니다. 그리고 손발엔, 발은 다니는 곳마다, 손은 손으로 만지는 것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달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발에 가시가 박힌 게 아니라 가시가 달려있는 거죠. 그래서 상상을 해보세요. 손에 가시가 달려있으니 그 손으로 무엇을 닿으면, 무엇을 만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미끄러져서 떨어지고 깨지고 자빠지고 박살난다는 거죠. 여기서 떨어진다. 그러니까 높은 데서 떨어진다. 자빠진다. 넘어진다. 여기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깨진다와 박살난다가 똑같은 거 아니냐. 근데 깨지는 거는 어떠한 부분이 깨지는 거고요. 박살나는 건 부분이 아니라 전체가 완전히 전체가 완전히 부서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는 일이 그러면 여기서 그러면은 결과죠. 그러니까 떨어뜨리고 깨뜨리고 잡아뜨리고 박살내고 이렇게 엄벙덤벙 되면 다소곳하게 자퇴라도 꾸밀 일이지. 그러니까 꾸민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겉모습, 그 모양이라도 다소곳하게 꾸며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지금 어떻게 하죠? 입에 늘 뭔가를 질겅질겅. 아니, 여기서 뭔가가 뭐죠? 입에 늘 뭔가를? 여기서 뭔가는 오징어입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첫 번째, 질겅질겅. 이 질겅질겅이라는 뜻이 뭐죠? 질긴 것을 거칠게 자주 씹는 모양. 그걸 질겅질겅이라고 하죠. 그러면 계속 씹는 거예요, 거칠게. 근데 질긴 거. 질긴 게 왜 오징어냐? 자, 그 아래에 포구 어물전 냄새. 여기서 포구는 배가 다니는 곳, 그러니까 항구 같은 곳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어물전은 그 항구 주변에 수산물을 파는 그런 곳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생선, 미역, 조개, 문어, 멍게 이런 것들을 파는 곳. 여기가 이제 어물전입니다. 그러니 입에 뭔가를 계속 씹고 다니는 선주 몸에서 그런 포구 어물전 냄새가 난다라는 건 선주가 씹고 있는 그 뭔가가 수산물에 관련된 거라는 거. 근데 선주는 뭐 생선을 입에 물고 다니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주가 물고 다닐 수 있는 거, 주전부리로, 그러니까 간식거리로 물고 다닐 수 있는 거, 그게 바로 마른 오징어나 아니면 지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여자라면 분냄새가 나야 되는데 이거는 뭐 온통 그 포구 어물전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주가 이제 여자고 이제 결혼할 때가 다 된 것 같아요. 그러면 분냄새를 피워서 남자를 후려야 되는데, 여기서 후린다라는 건 이제 사실 이제 현혹시킨다, 뭐 꼬신다 이런 뜻인데, 이걸 좀 거칠게 후린다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남자를 꼬셔야 되는데, 이 맨날 오징어만 씹고 다니고 있으니 이 포구 어물전 냄새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새파리만 꼬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 새파리가 진짜 그 선주 주위를 이 새파리가 왱왱거리면서 돌아다닐까요? 네, 그건 아니죠. 이 새파리가 뭐냐면 그 소나 이제 말 같은,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 이제 소 등에 쇠파리 붙어 있는 걸 많이 봤는데 그냥 파리가 아니에요. 이 모기처럼 이 동물의 피를 빨아먹는 그런 파리예요. 굉장히 무섭죠. 그러니 선주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놈들만 주변에 꼬일 뿐 선주의 신랑감이 나타나진 않는다. 그러니까 남자친구 하나 없다. 네, 그런 뜻입니다. 네, 지금까지 함께 하신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혹시 연기학원을 다니고 있지 않으신 분들은 저에게 영상 찍어서 메일로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단메일로 코멘트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